이게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나의 깨달음, 나의 체험에서 나오는 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흡수해야 돼. 나는 의학자니까, 나는 영양학 박사니까 하고 그냥 흘러들을 것이 아니라 의사와 박사와 과학자들이 넘볼 수 없는 그걸 내가 체득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흘러듣지 말고 그것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 특히 수행자라면 더욱더 그냥 흘러들으면 인체의 오묘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럼 나의 체험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거의 죽음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서 체득한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 갔을 때 왜 갔다가 돌아와야 즉 아팠다가 다시 낫게 만들어야 그 아픈 게 왜 아팠던지를 알게 되고, 그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걸 회복을 해야 뭘 했더니 회복이 되고, 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왕복을 다 했다는 얘기야, 내가. 다시 말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70년을 살았다. 살아오는 과정을 잘 몰라. 어느 시기 때 내 몸이 의식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못해요. 근데 70년을 살았던 사람이 다시 되돌려가지고, 그 70년 살았다 이 말은 뭐 세포가 노화됐다는 얘기지. 그런 세포를 다시 되돌려가지고 원래대로 딱 되돌아가면 어찌 될까? 올 때는 몰랐는데 갈 때는 이제 알게 되지. 그리고 그걸 체험을 하는 거야. 이처럼 병이 오고 난 다음에 병이 나았을 때 이렇게 해서 병이 왔더라. 내가 이렇게 생활을 했더니 병이 걸렸었구나. 를 알게 되고, 그걸 요렇게 먼 약을 먹고 어떻게 수술하고 했더니 그 몸 관리를 어떻게 했더니 그 병이 나았더라. 그래, 그게 체험이잖아. 그지? 그러고는 다시 안 아프다.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의학은 그런 체험은 없어. 근데 학술적인 체험은 있지. 네? 학술적인 체험. 지금 의대 공부하면 뭘 할까? 병을 찾아내는 방법. 병이 왜 오는지 근본이 되는 건 공부는 미비해. 근데 병을 찾아내는 쪽으로 공부가 집중되어 있다고. 근데 사실은 병을 찾아내는 거는 기계가 다 해. CT든 MRI든 뭐든 요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배우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CT 딱 찍어 오잖아. 그러니까 CT 찍을 때도 뭐 조형물 먹잖아. 조형물 먹고 온몸에 세포 이외에 다른 세포가 있으면 그거 딱 드러나게,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고 사진을 딱 찍잖아. 그럼 그거 찍는 건 기계가 찍는 거잖아. 그 기계가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면 더 선명하고 좋은 기계를, 업그레이드 된 기계를 만들어내는, 이건 누가 만드는 거지? 의사가 만드는 건가? 그건 기계 만드는 과학자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그 기계를 세상에 내놓으면 의사들은 그것을 판독하는 것을 배워야 돼, 이제. 의사들은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기계가 인간의 몸을 다 구석구석을 다 찍어가지고 주면 의사들은 뭐 해, 이제? 이걸 보고, 이거 뭐 혹이 있다, 이거 암세포 같다,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 또는 뭐, 어떤 병이 있다 해서 검사를 판독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암이라고 의심되면 어떻게 그 부위에 이제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위에 들어가서 살점을 띄어가지고 쇠포를 띄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암 조직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암 조직이더라, 아니더라 하는 거, 이 판단은 또 누가 하는 거지? 아니, 세포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딱 떼가지고 와서 요거 이 조사 딱 해보고 여기 암 조직이다, 암세포다, 아니다. 이 판단 누가 하는, 이 판결 누가 하는 거예요? 판독은 기계가. 기계가 하지. 그럼 의사는 뭐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의사들을 평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했는 경험하고 내가 했는 체험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절대 의사들이 무식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밝혀낼 수 있는 병의 종류가 한계점이 있다는 거야. 왜?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계를 자꾸만 앞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요거 이 병 찾아내는 기계, 저 병 찾아내는 기계, 고혈압 원인 찾아내는 기계, 뭐 당뇨병 찾아내는 기계, 요 또 뭐 기에 뭐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거 알아맞추는 기계, 뭐 오만 기계 다 이제 만들어낼 거야. 병의 가지 수만큼 기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이런 수행자는 그런 것들이 그 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까지도 체험하는 거야. 그러고는 그것을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병의 원인을 알면 이제 치유 방법이 나오는 거지. 자, 이거를 내가 일러주는 건데, 이걸 전문가가 아닌 의학자가 아니라고 치우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 그런 의사들이 나오고 이렇게 1대1 대화를 나누면, 예를 들어서, 암이다. 그럼 암이 왜 걸렸어요? 덩어리에서, 그래서 그 암이, 암덩어리가 왜 생기냐고. 일반인들한 몸에도 다 암세포는 하나씩 다 조금씩 있는데, 왜 유독 그 사람한테는, 당신한테는 암덩어리가 생겼냐고. 크냐고. 그 원인을 설명해보라고, 그 원인을. 그러면 뭐 음식을 뭐 어쩌고 관리를 뭐 그러겠지. 근데 그 근원은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어 아는 사람이 이런 체험자란 말이야. 하여 병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 찾아보니, 깨달아 보니, 생각보다 깊숙한 게 간단한 곳에 숨어 있구나. 특히 이 치매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까지 계속 이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했던 시절이 몇 년쯤 될까? 한 20년 전 됐을까? 아니면 25년, 30년, 지그대야 30년. 그럼 30년 전에 지독스럽게 이거 게임하고 했던 사람이 20대에 또는 30대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몇 살쯤 된 사람이 해당될까? 30년 전에 스마트폰 게임으로 중독되어 있던 막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30년 전에 30살이었던 사람이 30년 후에 또 계속 했을 거 아니가. 그러면 지금 몇 살쯤 된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죠?
60대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60대, 예를 들어서 60대 돼 있는 사람들, 50대, 60대 돼 있는 사람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거 했다는 얘기지. 그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하냐면, 세월이 흐를수록 치매 환자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원인을 몸을 경직시키는 스마트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는 날이 갈수록 공황장애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연령대를 보면 40, 50대 또는 30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그게 온 몸뚱어리를 척추를 경직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한 곳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다 고갈됐다. 신경이 척추가 비틀어졌다. 뒤틀렸다. 그리고 문화가 너무 발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다. 정보가 홍수를 이룬다. 정보가 많다 보니 좋은 거 나쁜 거 너무 잘 안다. 그것도 가지려고 의식을 일으킨다. 몸은 구부러정하게 만들어서 경직시켰다. 의식은 물질을 갖고 싶다. 물질을 갖지 못해서 발버둥을 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성공해야만 그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니까 성공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공황장애거든.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은 공황장애 안 걸려. 잘 나가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는 게 공황장애야. 그래서 무대에 서면 공황장애 오잖아. 그 무대 누가 써? 그 가수들, 연예인들이 쓰잖아. 그럼 그네들이 경직되니까 그거 이겨내려고 뭐 이제 프로포폴인가 뭐 그거 맞고 막 그러잖아. 마약 먹고 하는 거.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60대, 50대, 40대까지 치매가 와. 그래서 치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 하는 게 나의 깨달음이고, 그 병이, 그런 치매가, 공황장애가 온 이유를 나는 이미 알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이제 내놓는데, 그 수행자인 내가 이걸 내놔? 수행자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여기다 덧붙여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수행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제 내가 고급스럽게 일러주는데, 여러분들도 해당 다 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하라 하고 내가 체험시켜놓고 내가 법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뭔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적으로? 20분? 저 느낌이 오는 사람. 느낌이 오는 사람 없나? 그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뭔가 가슴 쪽으로 느낌이 오는 사람. 흉부에. 아직 아무도 없나 보네. 이게, 느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 그지? 느낌이,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지? 이 식도 부분에 뭐 느낌 그 외에는 뭐 그것도 느낌이잖아. 일단 뭘. 식도 라인이 이제 그게 그 싸하다한 그 느낌. 뭐 흉부가 뭐 어떻게 돼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좀 더 있어보자. 단 한 봉지로 내가 변화가 오기를 내가. 배우는 거 있으신가? 화한 느낌 여기가 전체적으로. 단 한 봉에. 딱 한 봉 먹었는데. 자, 이름을
이게 뭐냐면, 인간이 근육을 만들려면, 응? 근육을 만들려면, 이 말 하기 전에, 치매에 걸리는 사람도 근육이 소실돼서 그래. 공황장애 온 사람도 근육이 무너져서 그래. 호흡 수행하다가 무너진 사람도 근육이 소실돼서 그래. 흉부가 굳어오는 사람도 근육이 소실돼서 그래. 그러면 근육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막이 먼저 살아나야 돼. 근막이 없는 근육은 있을 수가 없어. 근막은 근육에 꼭 붙어 다녀. 그러면 흉부에 이 근육을 확장시키려면, 찌그러진 이 흉부를 확장시키려면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게 뭐지?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근막이 없으면 근육이 안 붙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근막인데, 이 근막들을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해버린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근막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도 전부 근막이 먼저 찌그러진 거야. 이 근막이 찌그러지면 호흡 패턴이 달라져 버려요.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중력으로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 몸뚱어리가 바로 피기 위해서는 우선 근막이 빨리 나아줘야 돼. 근데 근막이 나아주나? 엄청 질긴데. 그래서 그걸 피려고 이완을 하고 뒤에 제끼고 해봐야 하면 근막이 늘어나지 살아나는 게 아니지. 뒤로 이렇게 제끼면 근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제끼는 동안에는. 늘어나는데 놓으면 다시 쪼그라져. 이런 방법으로는 천년을 앉아 있어도 마냥 건 일이야. 또 인간도 수행자 아니라도 똑같아. 이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이 근막이 함몰된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막이 당겨가지고 굳어버렸잖아. 안착이 됐잖아. 이 상태에서. 그럼 이거를 펴줘야 되는데 안 펴져요. 펴지면 다시 쪼그려지고 펴지면 다시 쪼그려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야, 목 좀 들어 그러면 들지. 이건 의식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펴지는 거고, 조금 있으면 이건 왜 그래? 여기에 근막이 의식을 두고 힘을 줄 때는 이렇게 근육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지만, 근육에 힘을 줬으니까 필 거 아니야. 이걸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슴을 쭉 펴고 있으면 의식을 줬기 때문에 펴져. 근데 의식을 놓으면 어때? 의식을 놓고 이거 뭘 바라보면. 그지? 이거 누가 당긴 거지? 이게 근막이 당긴 거야. 이 복부에는, 이거 좀 당겨줘. 복부에는 근막이, 뭐냐면 동맥을 말할 것도 없고, 동맥과 인맥이 동시에 뚫린다, 해야 된다. 이 말은 얘도 풀어줘야 되지만, 이 안에 근막이 이렇게 싸고 있어. 이 간을 이렇게 싸듯이 장기들을 싸고 있다고. 특히 요 행경막 요 부위에 이 간이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고르심줄 같은 근막이 있어. 여기서부터 붙어서 요렇게 싸고 있는 거. 그러고 뒤에 밑에 근육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 여기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근데 얘가 오랜 세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는 이런 상태에서 굳어버려.
그러고 이 근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로? 단전까지, 치골까지 근막이 딱 형성되어 있다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굳어버리면, 점점 굳어버리면 얘는 꺾여가지고 앞으로 구부러진다고. 이게 노화야. 이렇게 노화되면 호흡이 깊이 못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산소가 부족 현상이 걸리지. 산소가 부족 현상이 걸린 데다가 얘가 구부러지고 경직되면 뇌에서 빠져나오는 노폐물, 에메랄드가 뭐 에멜로이드가 그 노폐물이 이 비인도 코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여기가 땡겨서 굳으면 그 구멍이 노폐물, 척수 노폐물 구멍이 막혀버려. 이렇게 막히니까 뇌는 어찌돼? 자꾸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노폐물이 꽉 막혀버렸다. 그 단비질 같은 게 빠져나와줘야 되거든. 찌꺼기가 못 빠져나와. 왜? 굳어가지고 안에서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자, 이 상태에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부려서 산소가 깊이 안 들어왔다. 부족하게 들어왔다. 그럼 뇌는 어찌하라고? 가장 산소를 많이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게 뇌인데. 그래서 뇌가 기능을 잃어가는 거야. 결국 치매의 원인이 젊든 늙든 치매의 원인은 어디 있다? 1차적으로 몸이 굳은 상태에서 오는 게 치매란 말이야. 몸이 먼저 굳어오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하게 굳으면 내 그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혀버리고, 두 번째, 그게 몸이 굳으니까 산소가 풍족하게 들어오지 못해서 뇌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뇌가 기능이 상실되면 기억력이, 해마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게 치매의 원인인데, 사람들은, 의학자들은 뇌만 들여다볼 수 보는 거야. 네? 뇌의 어떤 부분, 특정 부분이 죽어 들어온다. 그럼 난 이렇게 물어. 뇌가 그럼 왜 죽어 들어오냐고. 답은 뇌가 왜 죽어 들어오냐가 돼야 되잖아. 그럼 뇌가 자꾸 이거 뭐, 응?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뇌가 자꾸 죽어 들어온다. 그럼 뇌가 왜 죽어 들어오냐를 찾아야 되는 거야. 지껏 찾아보는 게 뭐야? 노폐물이 못 빠져나갔다. 그럼 노폐물이 그러면 왜 못 빠져나가?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문제가 자꾸 제기하잖아. 그럼 노폐물은 왜 못 빠져나가요? 막혔어. 그럼 노폐물은 왜 막혀요? 여기가 왜 막혔냐고, 노폐물 빠져나가는 폐수, 하수구가 왜 막혔냐고 내가 묻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의학이 없다는 거야. 계속 질문을 반복해야 돼. 그래서 근원을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원을 못 찾아 들어가는 게 의학의 한계점이더라. 그걸 못 찾으니까 약이 안 나와. 치료 방법이. 하여, 내가 이거, 다르마 숨이라고 이름 붙인 게, 다르마가 뭐야? 다르마가 뭡니까? 진리잖아. 병의 진리. 병이 오는 진리를 지금 이름 짓기 위해서 내가 다르마 숨하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치매가 그런 식으로 온다. 1차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 몸이 굳은 몸이 오랫동안 방치하니까 뇌에서 빠져나오는 노폐물, 하수구가 이 비인두에서 나오는데 그게 막혔다. 그럼 그 비인두는 왜 막혀서? 경직돼서 그렇다. 경직돼서 막혔고, 두 번째로 몸이 경직됐다. 이 말은 산소가 풍족한 호흡이 깊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 거지. 예, 굳었다. 산소가 적게 들어온다. 더 많이 굳어가지고 비인두가 막혔다. 노폐물이 못 빠져나간다. 산소는 적게 올라간다. 이게 뇌를 상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럼 이렇게 원인이 나왔다면 해결책은 뭐냐? 원인이 나왔으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그러면 뇌를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빨리 못 가도록 진행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빨리 막아야 되겠지. 그 막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뭘까? 빨리 해야 될 게. 우선 덜 상하게 만들려면 산소라도 빨리 좀 올려줘야 되고, 산소를 보내주려고 하니까 몸을 이완시켜야 되고, 그지? 몸을 이완시켜줘야 그게 가장 급한 일이고, 두 번째로 뇌가 더 상하지 않도록 약물을, 영양제를 집어넣어서 얘를 자꾸 보호해주면서 산소도 유입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 잃어버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 그거 내가 운동 다 만들어 놨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면 되고, 답은 이거야. 비인도 열어주고, 산소 위로 올려주고, 지금 뇌상에 있는 이걸 영양제를 넣어서 뇌를 보온시켜주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들어가야 돼. 동시에 치료를 해 들어가면 영양제는 뇌를 보호, 이완은 적체되어 있는 하수구를 열어줌과 동시에 이완이 풍족한 산소를 유입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치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늦추면서 서서히 회복돼 가는 건데, 늦기 전에 하셔야 돼. 내가 이런 자료를, 이런 깨달음을 내놓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걸리면 누가 고통스러워요? 그래, 자신은 몰라. 치매는 고통스럽게 하는 건 주변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아끼는 자식들이, 부인들이 남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본인은 치매 그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은 정말 영웅 대접 받고 뭐 임금 대접 받지. 반식해주고 뭐 다 하잖아. 그렇다고 뭐 일부러 치매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 대접 받는 게 치매 환자들 아니가? 근데 사람들은 그 치매 걸린 사람을 불쌍하게 봐. 나는 그렇게 안 봐. 치매 걸린 사람 가족을 불쌍하게 보는 거야. 아, 고통스럽겠다. 엄마 똥 갖다가 붙여가지고 때려 붙이면 이건 누가 치워? 이래서 근본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첫째 방법을 내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바 숨은 뭐냐면, 몸을 이완시켜주는 데 있어서 이 호흡과 관련된 이 행경막을 틀어지고 있는 게 이 간막이야. 이 장간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간이 무게가 있으니까 자꾸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장기가 무게가 굉장히 크거든. 이 장기 중에, 중에 제일 큰 게 이 간이잖아. 이 간이 이렇게 싸서 행경막하고 딱 붙었다고. 붙어가지고 얘가 못 떨어지도록 막을 이렇게 다 막아 있다고. 근데 얘가 숨을 쉴 때 밑으로 쭉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근막이 딱 잡아당겨서 굳어버리면 얘가 내려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 행경막이 숨 쉬면 덜 숨으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근막이 고래심줄처럼 딱 당기고 있다면 얘가 내려올 수 있을까? 쭉쭉 못 내려오지. 얘가 안 밀려 내려가니까 행경막이 어떻게? 못 내려오지. 이거 압축되는 만큼만 내려갔다 올라가겠지. 그러면 결국 뭐야? 폐과리가 쭉 펴져가지고 이만큼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응? 이 행경막이 이만큼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행경막에 내려오려면 여기 있는 걸림돌이 없어야 되지.
소장도 없애야 되고, 여기 없으면 쭉 내려오겠지. 근데 이거 없으면 뭐 사람 살 수 있나? 못 살지. 그러니까 이 근막이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막들이 부드럽게 신축성이 있게, 횡격막이 내려오면 따라서 내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근막을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기본이야. 근데 이거 아직 발견 못했다, 의학이. 근데 수행자가 마지막 수행에 가려고 할 때, 근데 이 수행자 얘기했다가 일반 치매 환자 얘기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중에 편집했다 골라가 쓰면 된다. 어차피 수행자든 비수행자든 몸의 구조는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마지막 넘어가려고 할 때 이거 열려야 돼. 이게 열려서 이 잡고 있는 이 근막을 빨리 놔줘야 돼. 이걸 못 놔주고 이쪽에 근막에 잡아당김이 돼 있는데 얘는 자꾸 뒤로 제끼려고 하면 몸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 부작용이 생길 때 어디가 탈나냐면 여기가 함몰돼. 요 복작뼈가 위로 툭 튀어 올라온다고. 혹시 우리 도반들 중에 이거 올라온 사람 여러분 못 봤나? 여기서 내가 누구 그러면 그냥 이 사람 또 그 제자, 여기서 나간 제자지만 또 그냥 이미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툭 불러나온다고. 그럼 결국 이 밑에서 얘 자꾸 잡아당기고 근막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건 자꾸 이완시키려고 뒤로 제끼고 그럼 어딘가는 튕겨나가야 될 거 아니가. 그게 이 복장뼈. 여기가 검상돌기. 얘가 앞으로 톡 튀어나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경이 고갈돼. 그런 사람이 공황장애가 와. 그런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8, 90%예요. 그래서 여기가 경직되지 않도록 풀어주는 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먹었던 그것이 여기를 풀어주는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물질이다. 어때? 지금 먹는 거 내놔라. 여지껏 수행해봐야 여기 있는 굳었는 걸 펴는 수행으로 해왔어. 근데 중요한 부위가 어디였다고? 이거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이거 이해는 안 돼. 한계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가 굳은 만큼 덩어리도 굳었다 풀렸다 반복하겠지. 얘가 얘를 안 풀려놨으니까. 얘가 잡았다 놨다가 하는 만큼 호흡이 집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몸이 이완됐다가 경직됐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 세월 흘러가면 이거 못 피고 허리 꺾이고 요거 막히고 산소 안 올라가고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고 그래서 산소가 이제 안 들어오고 있어가면 내가 위급함을 느껴. 불안 증세가 와. 자율신경은 결국 호흡 시스템이 무너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율신경이 먼저 손상을 입고 나면 뒤따라오는 게 치매예요. 그 뒤따라 또 오는 게 파킨슨병. 이런 병들이 결국 여기가 굳어서 그래. 이것은 근막들이 걸로 둘러싸여 있는 얘를 아직 이완 못 시켜서 그래. 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이쪽에는 근막 이완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뭘로 이거 뭘로 이완시켜? 여기 약 아직 없어. 이걸 내가 찾아가지고 이름을 다르마숨이라고 밝혀놓은 거야. 우리 원장님이 설명을 해놨네. 예. 다르마숨에 대한
뭐 여기 뭐 뇌척수 영양 부족 상태 다 얘기가 다 들어왔는데, 근데 이 자네들이 먹었는 그 다르마 숨에 그 신경을 보호해주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그걸 복합적으로 넣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는 거는 이 근막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여기서 뭐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장, 필요한 분들은 원장님한테 상담을 해. 상담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원장님이 탄경을 연락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처방을 해주면 그걸 신청받아서 공급을 해주도록 하고,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필요하신 분은 직접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어디로 하냐면, 내부에 들어가면 지식인으로 등록돼 있네. 뭘 쳐야 되지? 그 자막을 일단 넣어주기라고.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거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내 제자입니다. 한의대 나온 내 원장님이 여기 지금 머물고 계시는 분이 그 네이버 지식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상담하시고 거기서 신청하시고 그러면 그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수행자들은 별도로 원장님한테 신청을 하고 그래서 공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 걸리나요? 신청하면? 오래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한제 정도, 한제가 며칠 분이에요? 40봉이니까. 40봉? 네. 뭐 20일치예요. 20일치인데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더라고, 보니까. 한달 넘게. 내가 먹어보니 하루 하나만 먹어도, 고용량이에요. 근데 먹으면 여기가 뻑뻑해 와. 한 이틀 정도 먹으면 여기가 뻑뻑해 와. 지금 뭔가 느낌이 싹 오지? 거기가 뻑뻑해져. 뻑뻑해 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 근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먼저 근막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막이 움직여주고 신경이 연결 딱 되면 여기서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힘을 쓰겠지. 그 힘쓸 때 오는 뻑뻑함이야. 딱 당기려고 하는 때 이렇게 뭔가 근막이 이렇게 힘을 줘줘야 되잖아. 그 근막이 없으면 얘가 벌리지를 못해. 우리는 이제 흉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이완만 잔뜩 하잖아. 이완만 시켜가지고 얘가 확장될까? 안 된다니까. 이게 계속 근막이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면 할 뿐, 얘가 이걸 힘을 줘서 근육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그걸 만드는 첫 번째가 느낌이 뭔가 뻑뻑함이 와. 이것은 뻑뻑함이 오면 호흡이 일시적으로 이게 숨이 들어오는 걸까? 힘드는 걸까? 시원한 걸까? 근육을 만들려면 먼저 뭔가 안에서 밀어내는 일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맞아? 일꾼들이 밀어내야 뭐 근육을 키우든지 이거 확장하든지 할 거 아닌가? 갈비뼈 사이에 얘가 딱 이게 붙어 있다가, 근막이 붙어 있다가, 근막이 이게 이제 통과해가지고 근막 사이에 이 근막을 다 놔주면, 뭔가 얘가 이렇게 벌리려고 할 때 얘를 안에서 이렇게 밀 거 아닌가? 밀 때 뻑뻑함이 느낌이 올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와야 흉부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언염을 직접적으로 계속 집중을 주면 얘가 조금씩 하루쯤에 뭐 몇 방 먹었다가 뻥 이렇게 도라무처럼 커지겠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생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건 어느 데 없는 얘기지. 그래서 막혀있는, 굳어있는 근막을 풀어준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반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내로. 단 한 봉으로 느낄 수도 있고, 한 봉으로 느꼈다 이만은 그만큼 막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지? 먹으면 보양하시면서 수행해 가시고,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나 공황장애 와 계신 분들도 공황장애의 원인이 호흡 불균형에서 온 것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 호흡 불균형은 이게 무너져서 그렇다는 거, 호흡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렇다는 거 인지하시고
드시면서 근육 열심히 운동으로 만드시면 공황장애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 빠뜨렸네. 예. 뭐 상담할 때 그냥 하지. 그, 뭐야. 플라즈마 로겐. 그 치매 걸린 사람이나 그 인지기능 장애가 떨어진 사람들,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도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잖아. 자율신경 실조 걸린 사람도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고, 호흡 장애를 입은 사람도 인지기능 장애가 떨어져 있거든. 네, 이거 먹을 때 반드시 복용할 때 인지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플라즈마 로겐도 같이 병에서 먹으면 뇌 기능이 활성화시키는데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를 그렇지. 그리고 호흡 시스템도 호흡 신경을 살리는 것도 얘하고 맞아야 돼. 그게 시냅스잖아. 그 동시에 복용해야 되는 걸 상담하면서 일러주고 플라즈마 로겐도 같이 겸해라는 거야. 자, 오늘 본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